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돌봄에서 완전히 빠져주셨으면 해요. 민준이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제는 저희 방식에만 집중하려고요. 우리가 뭐 언제 애 보고 싶댔냐? 그래, 그러면 이제 니들 방식대로 해라. 우리는 빠질게. 앞으로 우리한테 애 봐달라고 와서 서운한 소리 할 생각 말어라. 저희가 그동안 민준이 영어 교육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유치원 때부터 전용 파닉스 학원 다니고 교재도 수십만 원어치 샀고 집에서 원어민 수업도 몇 번 붙였고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탓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 말은 탓은 안 했지만 결국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저희가 드린 8년치 교육비랑 지금 틀리게 하게 된 그거 다시 제대로 잡으려면 드는 비용까지 얼마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럼 지금껏 우리가 민준이한테 쓴 시간은 뭐 가치도 없다는 거야. 너희는 돈만 썼겠지만 우리는 시간, 체력, 마음 다 쏟았어. 그것도 한번 계산해 봐라. 8년 동안 아들 며느리를 위해 일과 병행하며 손주를 봐줬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시간에 대한 일방적인 무효 선언을 날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방식으로 할 테니 당신들은 틀렸다는 성극기였죠. 손주가 잘못 배운 영어 발음 하나.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묻는다면 진혜 씨도 잘 모르겠다고 했을 겁니다. 진혜 씨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 8년 동안 아이와 함께한 할머니의 시간은 얼마로 매겨야 하냐고. 그날 둘러 앉아 하게 된 그 논의는 겉으로는 교육 이야기였지만 본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심을 줬던 사람이 손해보게 되는 세상에서 진혜 씨는 처음으로 마음속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 단지. 그곳에서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60대 중반의 장진혜 씨는 남편과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게는 작지만 동네 단골이 꾸준해 하루하루 바쁘게 지나갑니다. 진혜 씨는 새벽부터 문을 열고 남편은 아침 배송 물건을 챙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몸에 익은 일상입니다. 진혜 씨 부부는 둘 다 공부보다는 일찍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혜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전산실 타자원으로 취직했고 남편은 전문대를 졸업한 후 공장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배운 건 많지 않지만 몸으로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자녀는 둘입니다. 아들과 딸. 아들은 37, 딸은 32입니다. 아들은 진작에 결혼해서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손주도 있지만 딸은 아직 미혼인 상태입니다. 올해 식을 올리고 싶다고는 하는데 아직 준비 중인 것 같았죠. 아들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진혜 씨 부부가 책상 앞에 오래 앉아본 적이 없었으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했죠. 하지만 아들은 혼자서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고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생들 과외를 해주면서 용돈을 벌어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과장 직급까지 달았습니다. 진혜 씨는 그 점이 늘 미안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은호 이번에 과장 됐다고 하는 거 뭐라도 선물해줘야 하나? 선물? 해주면 좋긴 하지. 그런데 요즘 애들은 뭐 좋아하나? 워낙 지 알아서 하던 놈이라 웬만한 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뭐 해달라고 소리도 안 하고 문제집도 어디서 구해와서는 공부는 알아서 다 했지. 그러게?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지 혼자였잖아. 우리는 밥 해주고 옷 챙겨준 것밖에 더 있어? 그걸로도 잘해낸 거 보면 고맙지 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진혜 씨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공부만 파서 그런가
진혜 씨가 보기에도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말을 안 했지만 승진할 때도 그런 점이 걸림돌이 되어 꽤 힘들었던 것 같았죠.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며느리를 만난 게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사교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낳은 후에도 교양 강사 일을 병행하면서 사회생활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기보다 활발한 성격의 짝을 만나 서로 잘 맞물려가며 살아가겠다 안심이 됐죠. 반면에 딸은 성격이 아들과는 또 달랐습니다. 씩씩하고 현실적인 아이였습니다. 정말 아들이 난 놈은 난 놈인지 미안하게도 딸도 진혜 씨 부부를 닮아 공부에 취미는 없었습니다. 전문대를 나와 빠르게 취직하는 길을 선택하더군요. 하지만 머리는 좋아 회계사무소에 바로 취직해서 경력을 쌓았고 지금은 직장 생활 10년 차입니다. 이번 가을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예비 사위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딸은 가능한 한 진혜 씨 부부의 손을 빌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예식장 예약부터 예단, 예물까지 자기 돈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주말마다 전화에 근황을 나누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들렀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쁠 법도 했지만 시간 날 때면 가게 일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왜, 뭐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해. 너 힘들 텐데. 그냥 전향할 만해요. 그리고 나 이제 그런 거 혼자 다 할 줄 알아. 그래도 엄마 마음이 좀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딸은 엄마 손을 살짝 잡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하나밖에 없는 엄마한테 괜히 고생시키고 싶지 않네요. 그냥 간소하게 할 거야. 너무 걱정 말어. 진혜 씨와 딸은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고민거리도 터놓고 속상한 일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딸의 그런 성격이 진혜 씨에겐 큰 위로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예비 사위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진혜 씨는 늘 중심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해온 시간과 노력에 대해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 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온함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였던 순간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교육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싼 사교육만이 정답이라는 믿음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 셔틀을 타며 자랐고 중고등학교 시절엔 과외 없이 살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말끝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찔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1에서 2년까지는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사돈 내는 바쁘다는 이유로 손주를 잘 봐주지 못했기에 자연스레 가게 일을 하면서도 진혜 씨 부부가 아이를 맡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슈퍼마켓 내부에는 휴게 공간이 있었기에 일을 하면서도 손주를 봐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기에 며느리의 말은 그냥 그런 말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크게 다를 것도 없었고 말이죠. 뭐 갓난아기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손주가 새 돌을 넘기면서부터 며느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며느리가 퇴근 후 손주를 데리러 온 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민준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조기 교육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요. 친정 부모님이랑 상의해봤더니 두 분이 평일에 봐주신다고 했어요. 진혜 씨는 계산대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살인데 벌써 교육을 한다고. 요즘 애들은 빠르다더니 진짜네. 놀면서 크는 게 제일인데
아직은 놀면서 배우는 것도 많을 텐데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친정 쪽도 애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저도 그랬고, 영어는 어릴수록 투자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진혜 씨 부부는 그 말에 썩 동의할 순 없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그리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교육에 대해선 잘 모르는 데 비해 며느리는 목소리에서부터 어느 정도 확신이 느껴졌고 사돈들과의 뜻이 잘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들의 뜻이 맞으니 사돈들이 애를 봐주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 같았죠. 그래, 슬슬 더워져서 슈퍼도 환기가 안 돼서 걱정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그럼 내일부터는 사돈들한테 가겠네. 아이고, 민준이 다음에 또 보자. 사실 이제 손주를 안 봐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슈퍼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하루하루였기에 조금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돈들이 손주를 맡기로 시작한 바로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진열대 아래 박스를 정리하던 진혜 씨는 휴대폰 진동을 느꼈죠.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만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부탁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데려간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연락을 해오는지 진혜 씨는 당황스러워서 잠시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흔쾌히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더워져서 고생하시나 보네. 애가 괜히 그런 데 갔다가 큰일 나지. 알겠어. 슈퍼로 데려와라. 다 나으시면 그때 다시 데려가. 다시 돌아온 손주는 익숙한 슈퍼 안쪽 방에 들어와 낮잠을 자고 간식을 먹고 장난감을 흩뿌렸습니다. 그렇게 진혜 씨 부부는 다시 익숙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어영부영 다시 손주를 맡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사돈이 다 나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주중 대부분을 진혜 씨 부부가 아이를 맡게 된 겁니다. 한 2주가 넘었을 때 진혜 씨가 손주를 데리러 온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정 쪽엔 아예 안 갈 생각이니? 우리가 민준이를 다시 보게 된 지 꽤 됐는데. 그러게요. 친정 엄마가 갑자기 대학 모임이 자주 생기신다 해서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금요일? 그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한 뒤 정말 다음 주 금요일에는 손주를 다시 친정으로 데려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그 후로도 주에 3에서 4번은 진혜 씨 부부의 슈퍼로 찾아오게 되었죠. 진혜 씨는 점점 이게 전이랑 뭐가 다른 건가 싶었지만 괜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이 되었을 때 기어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매달 보내주던 용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촉하려는 마음은 아니었고 요즘 손주 돌봄에도 갈팡질팡 하던 게 사실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애들 지갑 사정이랑 관련이 있었던 건가 싶은 걱정이 들었죠. 원래 매달 초가 되면 어김없이 입금되던 돈이었기에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 싶었던 겁니다. 응, 엄마다. 있잖니 다름이 아니고 요즘 좀 빠듯하냐? 상관은 없는데 그냥 매달 보내주던 게 안 들어와 있길래 걱정돼서 그래. 힘들면 안 줘도 돼. 아들은 당황한 듯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게 원래 엄마 아버지가 민준이 봐주시니까 그 의미로 좀 더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드리기로 해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혜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간 주던 용돈이 손주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보상처럼 들어왔던 돈이었다는 것도 몰랐고 손주를 돌보지 않기로 했다고 그 용돈을 바로 끊어버렸다는 상황도 진혜 씨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심지어 사돈들이 돌보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결국 실질적으로 손주를 돌보고 있는 건 여전히 진혜 씨 부부였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봐도 기분이 나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껏 우리가 민준이한테 쓴 시간은 뭐였냐? 우리는 보험이라는 거야, 뭐야? 그 얘기를 전해들은 남편도 진혜 씨와 같은 생각인 걸 보니 아무래도 기분 탓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본격적으로 준비에 나서면서 진혜 씨도 함께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예전보다 줄었고 자연스럽게 사돈 쪽으로 돌봄의 비중을 점점 더 옮길 수 있었죠. 손주를 자주 봐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자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그동안은 안 된다고만 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비 사위는 말수가 적지만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진혜 씨 부부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딸과 함께 양가 도움 없이 자기들 힘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라면 딸과 잘 맞는 사람이겠구나 싶었죠. 둘은 예식장과 신혼집 계약까지 스스로 해냈습니다. 예단도 최소로 줄이고 필요한 가전제품만 똑 부러지게 정리해 리스트를 짜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단체 메신저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죠. 무조건 브랜드 고집하는 것보다 요즘 가성비 좋은 가구들도 많더라고요. 이 사이트에 비교글 많이 올라오던데. 맞아. 써보니 아무리 비싼 것도 잘못 걸리면 금방 망가지더라. 고장 안 나고 오래 쓰면 장땡이지. 톡방에서는 여러 링크가 전달되고 있었고 냉장고와 세탁기를 비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때도 그런 고민 많았어요. 그런데 제 대학 선배가 웨딩 컨설팅 쪽에서 일을 해서 말해줬었는데 요즘 신혼부부들이 사는 브랜드가 딱 정해져 있다더라고요. 저희도 싹 다 그걸로 맞췄어요. 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언니, 그럼 혹시 그 선배분한테 제품 추천 좀 받아줄 수 있어요? 난 가전제품 쪽은 잘 몰라서. 아무래도 가격대 괜찮으면 브랜드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니까. 그럼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저희 때도 예약 걸어놨다가 할인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말에 딸은 조금 기대하는 눈치를 보였고 진혜 씨 가족끼리 도움 주는구나 싶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며느리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때쯤에 결국 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그 선배한테 혹시 연락돼 봤어? 아니면 내가 그냥 알아볼까? 아, 그 선배가 요즘 워낙 바쁘대요. 직접 매장은 안 하시고 컨설팅 위주라서요. 아가씨, 그냥 인터넷 보고 비교해보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네요. 도와준다고 먼저 나서놓고 막상 부탁하니 어물쩍 넘기는 태도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서 감사란 감사는 다 들어놓고 정작 책임질 마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이후부터는 제품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혜 씨와 통화하던 날 짧게 푸념을 했습니다. 엄마, 난 그냥 내 방식대로 할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니까 더 기운 빠지네. 에휴, 그러게 말이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엄마랑 같이 가구 좀 한번 돌아볼래? 진짜? 엄마 시간 돼? 가게는 괜찮아? 가게야 너네 아빠랑 조정하면 되지. 엄마도 너랑 같이 가고 싶었어. 상의할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럼 좋아. 나 이번 주말 시간 돼. 엄마랑 둘이만 다니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그렇게 둘은 약속을 잡았고 딸이랑 가구 보러 다녀온 후에 점심도 사줘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진혜 씨도 주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과 약속한 날을 하루 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혹시 시간 되세요? 친정엄마가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해서요.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쩌지? 내일은 안 돼. 은영이랑 장식장 보러 가기로 했어. 예약까지 해둬서 미루기 어렵네. 저희 친정엄마도 이번엔 도무지 조정이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어머님, 어떻게 안 될까요? 알잖니? 나도 원래 주말에도 안 쉬는 거. 근데 은영이랑 약속해서 겨우겨우 내 시아버지한테 부탁하고 나온 거야. 그 사람도 바빠서 아마 안 될 거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짧은 침묵 끝에 한숨을 섞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돈 들여서라도 사설 업체 알아볼게요. 진혜 씨는 그 말에서 묘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부탁을 거절한 자신 때문에 돈까지 쓰게 된다는 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가구 보는 것도 도와준다더니 방치한 며느리였기에 왠지 모르게 진혜 씨를 탓하는 것 같은 그 이중적인 태도가 마음이 쓰였죠. 딸의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진혜 씨는 혼수 준비부터 가게 일, 예비 사윈의 일정 조율까지 하루하루 쉴 틈이 없었습니다. 굳이 둘러대지 않아도 정말 손주를 봐줄 틈이 없을 정도로요. 딸의 결혼식은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식장에서도 식을 마친 뒤 손님 인사하며 웃고 서 있는 딸을 보며 진혜 씨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딸이 집에 남아있는 짐 정리를 하러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슈퍼에 들어섰습니다. 손에 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표정은 언제나처럼 밝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바쁜 거 다 끝나셨죠? 다시 좀 도와주실 수 있죠? 그 말투엔 사정이나 부탁의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말투였습니다. 진혜 씨는 이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 계산대를 닦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사돈네는 요즘도 바쁘시대? 분명 사돈들이 봐주시기로 했던 것 같은데 맨날 여기 오니까 물어보는 거야. 엄마 아빠가 사정이 생기셔서요. 당분간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 안 되신다고 하셨다니? 무슨 조기 교육이니 뭐니 해서 영어 가르쳐야 한다며. 아, 아빠 디스크가 심해지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못 봐둔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당장 대안이 없어서요. 어머님, 저번에 사설 맡겼던 데는 진짜 별로였어요. 애도 재미없다 그러고요. 역시 가족이 제일이잖아요. 애도 이제 다 커서 어머님 힘드신 거 없으실 거예요. 이번에도 또다시 당연한 듯 맡기려는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으면서 한참 말을 아끼고 있던 딸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요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민준이 봐주느라 쉬지도 못하셨어요. 매번 당연하다는 듯이 맡기고 엄마 아빠한테 돈이라도 주고 있는 거 맞죠? 어머, 다시 봐주시면 저희가 돌봄 비용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순간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진혜 씨는 두 사람 사이의 말이 더 오가면 일이 커질까 싶어 서둘러 중재했습니다. 거절하고 안 된다고 해봤자 새로운 대안을 못 찾은 며느리는 막무가내로 슈퍼마켓에 찾아와 아이를 두고 갈 게 뻔했고 괜히 돈 한 푼 안 받고 고생만 하느니 차라리 받자고 생각했습니다. 됐고 알았다. 대신 이번엔 확실히 해줘. 시간 정해서 데려오고 데려가는 것도 지키고 그리고 약속한 건 꼭 챙기고.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돌봄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기적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달엔 30, 어떤 달엔 20만 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진혜 씨 부부는 받는 게 어디냐는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진이 빠져버릴 것 같았죠. 손주는 이제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이제 애 보는 일로 손 까는 일이 덜하긴 했지만 유치원이 끝나고 학원 보내는 일, 숙제 챙기는 일,
밥 먹이는 일까지 생각보다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갈 일이 많아져서 오히려 바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주가 안 나가고 있는 날이면 진혜 씨 부부도 좀 쉬자는 생각으로 집에만 콕 박혀 있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 진혜 씨는 돌봄비로 받은 돈 일부를 써서 유료 영어 교육 콘텐츠 구독권을 결제했습니다. 괜히 영어 조기 교육한다던 사돈네가 생각나서 그렇기도 했죠.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주는 애니메이션 영상이었고 손주도 곧잘 따라했습니다. 하루 한 편씩 같이 앉아보는 시간이 생겼고 진혜 씨는 발음에 맞춰 따라하다 보면 본인도 뭔가 배우는 느낌이 들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식으로 미리 배운다는 거구나. 우리 땐 테이프도 이런 게 없었지. 민준이가 요즘 집에서 자꾸 영어 흥얼거려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그런가 봐요. 며느리한테도 영상에 대한 말을 미리 해뒀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렇게 뿌듯한 말도 해주자 진혜 씨 부부는 슬슬 또 뿌듯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영어를 흥얼거리며 노는 모습에 잠시나마 웃었던 날들이 지나고 다시 진혜 씨의 마음을 쿡 찌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퇴근길에 혼자 슈퍼에 들렀습니다. 아들은 좀처럼 잘 찾아오지 않는 녀석이었기에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안부 인사나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영상 있잖아요. 민준이랑 같이 보셨던 거. 응, 그 영어 애니메이션 말이지? 그래, 민준이가 참 좋아하더라. 내가 자막도 같이 읽어주니까 따라하기도 좋고 나도 공부가 되더라니깐. 요즘 애니메이션은 왜 이렇게 잘 나오니? 아들의 입꼬리가 잠깐 올라갔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민준이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민준이가 요즘 T 발음을 자꾸 D로 한대요. T를 D처럼 읽었다고 하더라고. 며칠 전에 발표 수업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게 영상 때문이라는 거냐? 와이프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습관되면 안 좋다고.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들을 봤다나 뭐라나. 한쪽에서 물건 박스를 정리하던 남편이 말없이 다가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대신 좀 말해달라고 하든 우리가 영상 잘못 보여준 탓이라고 말하라고 말이다. 민준이를 맡아달라 부탁했던 것도 교육 콘텐츠를 소개해준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교육용 영상도 며느리가 예전에 추천했던 플랫폼 기반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 입을 빌려 은근히 불만을 흘리는 태도가 얄밉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던 다음 날도 민준이는 슈퍼로 왔습니다. 도대체 아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애 데리러 가는 김에 교육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와이프도 같이 갈 거예요. 진혜 씨는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왜 교육 이야기를 굳이 얼굴 보고 나누자고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민준이 키우는데 두 분 도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 방식은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시 전담하려고요. 그러냐? 근데 그래놓고 며칠 뒤에 또 맡기려고 오는 건 아니지?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고 이어진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돌봄에서 완전히 빠져주셨으면 해요. 민준이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제는 저희 방식에만 집중하려고요. 그 말에 진혜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네 방식은 틀렸다고 대놓고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쏟아온 시간과 마음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말이었고
더군다나 민준이가 보고 듣는 자리에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는 사실이 더 깊게 박혔다고 진혜 씨는 느꼈습니다. 우린 뭘로 보는 거야? 잘 되면 너희 공이고 문제 생기면 우리 책임이라는 거냐? 무슨 탓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상황 공유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 애 보고 싶댔냐? 그래, 그러면 이제 니들 방식대로 해라. 우리는 빠질게. 앞으로 우리한테 애 봐달라고 와서 서운한 소리 할 생각 말어라. 아니, 어머님도 참, 뭘 그렇게 또 칼같이 자르자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육 관련한 부분은 안 건드려 주십사 하고. 진혜 씨가 울컥히 뭔가 더 말하려던 순간 며느리가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민준이 영어 교육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유치원 때부터 전용 파닉스 학원 다니고 교재도 수십만 원어치 샀고 집에서 원어민 수업도 몇 번 붙였고요. 한 박자 쉬던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다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탓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혜 씨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며느리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내 말은 탓은 안 했지만 결국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저희가 드린 8년치 교육비랑 지금 틀리게 하게 된 그거 다시 제대로 잡으려면 드는 비용까지 얼마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식탁을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럼 지금껏 우리가 민준이한테 쓴 시간은 뭐 가치도 없다는 거야. 너희는 돈만 썼겠지만 우리는 시간, 체력, 마음 다 쏟았어. 그것도 한번 계산해 봐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들의 팔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 너도 지금 저 말에 동의한다 이거지? 진혜 씨는 일이 커지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과 아들 사이에 몸을 밀어넣듯 끼어들었습니다.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해. 당신도 너도 지금 당장 그만둬. 민준이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혜 씨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손주가 거실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게 느껴져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진혜 씨는 곧장 며느리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 데리고 나가. 오늘은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얼른. 진혜 씨의 말투는 단호했고 며느리는 그제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를 챙겼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다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분명 서로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어떤 이해도 감정도 수습되지 않은 채 뒤엉킨 채로 남겨져 버리고 말았죠. 그로부터 며칠 후 진혜 씨는 아침부터 달력을 펼쳐놓고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작은 동그라미들이 가득 찍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를 맡았던 날들. 처음엔 기억을 되짚으며 점을 찍기 시작했지만 곧 구체적인 메모로 바뀌었습니다. 날짜마다 시간대, 사유, 동행자, 지출 금액까지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시작은 아들 부부가 건넨 한 통의 문자였습니다. 며칠 전의 갈등 이후 연락이 없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난번 일로 기분 상하셨을 거 알아요. 와이프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근데 민준이 교육 다시 잡으려면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도 꽤 썼거든요. 학원비, 교재비, 원어민 수업 이런 것들. 근데 두 분이 이제 애도 안 봐준다고 하셔서 이번엔 사설 돌봄까지 써야 하니까 비용이 좀 너무 커요. 그러면서 자세한 건 문자로 주겠다며 뒤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나 명확하게 그간 들인 8년치 교육비와 최근 사설 돌봄 비용을 언급하며
그중 일부라도 감당해 줄 수 없겠느냐는 뉘앙스였습니다. 그 순간 진혜 씨와 남편도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 걔네가 그렇게 따지자고 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따져보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계 사무소에서 일을 한 경력이 기니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정산 작업은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8년간 쌓인 메모, 사진, 문자, 통화 기록까지 총동원됐습니다. 무료로 맡았던 시간들, 갑작스러운 호출, 주말 숙박, 식사 제공, 병원 동행, 학원 픽업, 유치원 행사 대기 등 모든 기록이 정리됐습니다. 총합은 6,200시간, 시급 1만 원 기준, 약 6천만 원. 여기에 최근 1년간 사용한 간식비, 교육용 OTT 구독료, 아이용품 지출까지 항목별로 세분화해 정리했습니다. 메일 제목은 청구서. 첨부 파일에는 엑셀로 만든 시간표와 비용 내역이 담겼고 PDF 문서에는 손주 돌봄과 관련된 간접비까지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받은 월 4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손주 교육용 콘텐츠와 간식비로 사용되었다는 카드 내역도 캡처해 첨부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너랑 네 와이프가 먼저 따졌잖아. 너희 교육비 들었다며? 우리도 우리 시간으로 계산했을 뿐이야.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너네가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는 것 같길래 말이다.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냐? 며느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재분에 모시기더니 돌봄이 중단된 이후 고용한 보모 비용이 점점 만만치 않아지자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진혜 씨 부부가 전달한 비용을 절충해달라고 부탁하며 사과를 해오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진실된 반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 부탁 있으면 또 도와달라고 할 속셈으로 한 수 접는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진혜 씨 부부도 돈을 받고 난 뒤 그때 가서 모른 척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아들 며느리가 일단 이걸로 봐달라고 전달한 그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진혜 씨는 그 돈 일부로 2장의 유럽행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목적지는 런던. 민준이가 유난히 좋아하던 영어 애니메이션의 배경지였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뒤 진혜 씨 부부는 손주가 좋아하던 애니메이션 속 장면의 배경이 된 거리를 일부러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엔 박물관에도 들렀고 테임즈 강변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며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진혜 씨는 영어 자막으로 함께 공부했던 단어 몇 개를 떠올렸습니다. 손주에게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일들이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배움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진혜 씨는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탬이 됐는데 도대체 뭐가 틀렸다는 걸까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밝혀진 사실으로는 알고 보니 사돈들의 영어 실력이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돈 부부가 영어에 능숙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문어체 위주의 독해 중심이었고 발음이나 실전 회화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즉, 손주 영어 교육을 돕는다는 건 허울뿐이었고 실제로는 사교육 정보를 잘 수집한다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손주가 발음을 교정하러 새로운 학원에 등록했을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던데 라고 말한 데서 범인이 밝혀지고 말았죠. 그 일이 알려진 뒤로 아무래도 체면을 구겼는지 며느리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럼에도 한동안 연락을 이어가려 했으나 곧 중재 시도조차 사라졌습니다. 진혜 씨는 억울함보다도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간의 시간과 노력을 떠올리면 참 많이도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손을 놓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슈퍼에 나가는 시간을 줄이고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가게를 닫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슬슬 새로운 취미도 찾아야겠다 싶어서요. 남편과 함께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